세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보도된 뉴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더니 사실은 폭탄주 마시고 있었다. 이 주제로 오늘 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재벌 그룹 총수들도 여기에 호응해서 전 세계를 함께 뛰고 있다. 한동훈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타와 안도라 등 이 소국을 찾아가서 유치 활동을 벌였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생각보다 이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는 결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9표. 경쟁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90표나 뒤지는 엄청난 참패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윤석열, 5대 그룹 총수들, 그리고 한동훈, 사실은 헛짓거리 한 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엑스포 유치를 핑계 삼아 외국에 놀러 나갔는지도 모르죠.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 글쎄요. 엑스포 핑계로 외국 나와서 먹고 놀자판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다. 엑스포 유치하러 가서 술 처먹고 있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상 엑스포 유치는 핑계였을 뿐, 외국에 나가기 위한 핑계였을 뿐, 실제로는 엑스포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를 갔었다. 자,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한겨레 20일 단독 보도죠. 윤석열이 파리에서 재벌들과 술자리했고 이때는 엑스포 유치 결정이 나기 나흘 전이었다. 따라서 보통 이런 때 다른 경우였다면 시간을 쪼개가면서 분초를 쪼개가면서 유치 활동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윤석열과 재벌들은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다. 늦은 저녁. 자, 이런 술자리 만약 윤석열이 다른 나라 정상들 혹은 다른 나라 외교사들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윤석열은 파리에서 재벌들과 술자리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엑스포 유치 나흘 전이었다. 이 재벌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그랬어야 될 시기에 윤석열 만나느라고 그날 하루를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죠. 한겨레 20일 보도였습니다. 자, 당시 내용을 좀 제가 자세히 짚어볼게요. 프랑스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 미흥식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현지 식당에서
5대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윤석열이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5대 그룹,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 참석했던 삼성, SK, LG 등등등 5개의 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확인을 해줬다라고 해요. 프랑스에 있는 한식당 2층 단독 룸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말이죠. 자, 저녁 식사 자리는 삼성, SK, 현대, LG, 롯데 이들이 참여했다. 삼성, SK, 현대, LG, 롯데 모두가 검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삼성과 SK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차 그룹도 참 검찰과 많은 악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악연이 없는 데가 구광모 LG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롯데그룹은 뭐 사법 리스크 글쎄 뭐 사법 리스크의 뭐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한화는 여기 참석 안 했나? 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술자리를 했답니다. 이들은 원래 이날 다른 나라 뭐 외교 사절이든 뭐 또는 뭐 대사든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윤석열과 식사 자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 식사에는 소맥이 곁들여졌다. 소폭이죠. 보통 우리가 소맥이라고 합니다만 소폭이라고도 하죠. 소폭을 먹었답니다. 좋았겠어? 자, 좀 더 볼게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다른 수행자 없이 총수들끼리 참석했다. 예약도 대통령실에서 했고 저녁 8시에 시작해 밤 11시까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안다. 밤 11시가 많이 넘었을 텐데. 자, 어떤 곳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폭을 마셨다. 자, 또 어떤 곳에서는 8시부터 술자리를 가졌는데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모르겠다. 뭘 마셨는지 잘 모르겠다. 자, 요약하면 그렇죠. 일단 8시부터 시작했고 끝나는 시간은 11시 정도였을 것이다. 근데 글쎄 11시 더 됐을 건데. 자, 그리고 5대 그룹 총수들만 갔다. 쏙닥하게. 자, 총수들 불러다 놓고 대통령이 뭘 했겠어? 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자랑한 거죠. 나 대통령이야. 예, 옛날에 검사 윤석열이 아니야.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야. 알아서 기어야지. 자, 나 만나러 오는 자리에 수행원들 줄줄이 끌고 올 거야. 예. 자, 니들만 잘 와. 라고 한 거죠. 참, 이제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군요. 아마 윤석열이 이날 이 5대 그룹 회장들 불러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 상당히 뭐 군기를 좀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갔다 와가지고 윤석열이 부산에서 이른바 그 떡볶이 모임을 하는데 이 떡볶이 먹방을 찍는데 총수들이 줄줄이 뒤에서 늘어서 가지고 병풍 노릇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죠. 프랑스 가가지고 빠따 몇 대 맞고 온 거지. 그러니까 깨갱 아이고 무서워. 야 부산으로도 오래. 야 가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쪽 그 주요 그룹들, 주요 재벌 그룹들 쪽에 조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라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는데 윤석열이 해외 순방 나가는데 보통 그 재벌 그룹 총수들이 비공식 수행원 혹은 경제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그런 자리마다 술자리가 한 번씩 꼭꼭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참 결국에 윤석열은 국내에서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없으니까 외국 나가서 먹은 거지. 국내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 불러다 놓고 술 마셨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난리가 나지 않게 하려고 쉬쉬 하려고 외국 나갔고, 그 외국 나가서 불러다 놓고 술 마시면서 빠따 쳤던 거지 뭐. 참 제가 볼 때는 재벌 총수도 요새는 참 극한 직업 같아. 되게 가짜났을 거예요. 그죠? 5년짜리밖에 안 되는 정권이 정말 눈에 비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요즘 해보게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게 결국 윤석열 정권은 뭐 엑스포가 됐든 뭐가 됐든 외국에 나가는 거는 자신들이 놀고 먹고 하려고 그러려고 외국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 과연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정말 엑스포 유치 전이 지금 한참 분초를 다투고 있을 그 시점에 그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는 폭탄주 파티를 열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다른 데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딴 데 가서는 또 무슨 짓을 얼마나 했을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씁쓸합니다. 정말 그렇게 노는 게 좋고 술 마시는 게 좋으면 그쪽 방면으로 그냥 나갈 것이지 뭐 한다고 대통령 출마해서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재벌그룹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가만히 보면은 재벌그룹들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상당히 괴롭다. 윤석열 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요 그룹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습니다. 왜냐? 안 그래도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재벌들로서는 눈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칼자루를 흔들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기업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군기 잡고 다니는데 위협을 하고 다니는데 기업들로서는 정말 안이 꼭 더럽고 안이 꼽지만 이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 승질난다. 그러니 바로 이런 정권들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실제로 지금 뭐 돌고 있습니다. 자, 권영복님, 한국에 있으면 욕밖에 안 들리니까 해외로 나가서 라고 하셨고요. 김치국수님, 부산에 재벌 총수들 데리고 오려고 했으면 부산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떡볶이 먹이려고 모이라고 했음? 그러게요. 떡볶이는 전국에 다 있는데 굳이 부산까지 먹을 거로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문난정님, 말 안 들으면 감사하고 기소하고 하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팩트맨님께서는 최고 상석에서 술 먹는 게 가장 그 분위기 괜찮죠. 아마 윤석열은 그 분위기 계속 누리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셨고요. 부산아재님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술값은 누가 냈을까? 소정님, 이재용이 성렬이 보면 속으로 얼마나 가짜일까? 그렇죠. 허송세월님, 놀러 간다에 내 전 재산과 손모가지를 간다 라고 하셨어요. 이큐알님, 다음엔 몰타에 비자금 개설할 거 갈 거임 라고 하셨네요. 로얄블루님, 하루빨리 끌어내리자 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아브라함님, 그 다음에 소정님,
예, 아브라함님께서는 응원해 주셨고요. 소정님께서는 소리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요. 예, 슈퍼챗을 쏘셨어요. 아이고. 앞으로 제가 마이크 사고 자주 내야 되겠네요. 아, 참. 마이크 사고 냈다고 슈퍼챗도 쏴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민망하네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제가 윤석열의 외교 관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엑스포, 그다음에 윤석열의 폭탄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놓고는 재벌 종수들 불러다 놓고 술만 퍼마셨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 술 퍼마신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윤석열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이번에 윤석열이 외국 나가서 사고를 친 사실이 제대로 하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까 이 폭탄주 문제도 윤석열이 외국 나가서 외교한답시고 친 사고, 대형 사고 중 하나였는데, 자, 이번에 네덜란드 방문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네덜란드는 국빈 방문이었잖아요. 이 국빈 방문을 갔으면 상대방은 우리나라를 정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깍듯이 예우를 다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해서, 이거 외교가에서 초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소환한다는 겁니다. 초자가 불을 초자거든요. 치는 위치 치자입니다. 위치를 불렀다. 위치를 지정해줬다. 너 일로 와봐. 이런 거죠. 초치하다라는 거.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좀 와봐봐. 여기 딱 서봐. 이게 초치입니다. 대사를 초치했다. 야, 대사, 너 이리 들어와봐. 여기 딱 서봐봐. 예. 항의를 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대사를 부르는 거. 이런 게 보통 초치입니다. 엄청 외교적으로는 아주 수준 높은, 아주 고위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항의 표시입니다. 그게 초치입니다. 근데 이 초치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어요. 특히 국빈 방문하는 과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만큼은 무사하게 귀국하길 바랬지만 이번에도 또 외교 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기밀 시설인 클린룸 일정과 관련해선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하고, 특히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교부의 의전장,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실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강한 항의 행위입니다. 조금 전 외교부의 반박 자료도 봤지만 초치가 오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걸 보면 초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네덜란드가 무례하게 우리 대사를 초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 역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는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간다고 하면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이번에는 욕설 파문은 없을까? 명품숍에서 쇼핑하면 어떻게 하나? 상대국에게 몇 초짜리 만남 같은 푸대접 받으면 어떡하나?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짐이 되실 겁니까?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리스크 1호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이번 외교 참사는 대통령 본인의 온전한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는 대통령 앞에 잔뜩 움츠러든 의전 라인의 과잉 충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협상을 하도록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면 오랫동안 외교를 전담해온 외교부 직원들에게 온전히 맡기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꼬리표를 앞세워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실 의전 라인을 전원 교체하시면 안 됩니까? 벌써 몇 번째 이런 똑같은 요구를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문제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자리는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길어봤자 5년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이니만큼 더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마이크 때문에 사고 쳤네요. 또 소리가 안 나갈 뻔했네. 네,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고민정 의원의 발언 뭐 여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좀 제가 이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ASMR 뭐 여기에서 뭐 요구를 좀 과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윤석열이 너무 많은 요구를 네덜란드 측에 했다. 너무 과도한 요구를 윤석열이 네덜란드 측에 했다. 그 과도하고 이 좀 심한 요구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국빈 방문이지만 이라고 따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따진다고 하더라도 국빈 방문을 왔는데 그 대사를 불러서 따진다? 그것도 초치를 해서 따진다? 네, 이거는 좀 뜻밖의 상황이죠. 즉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고, 현장에서 여러 차례 거부했고 또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제가 여기저기 조금 주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 그 반도체 업체 거기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때문에 불량률이 확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이 웬만하면은 공장 안에 잘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방문하고 구경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랬으면 인력이 딱 제한된 인력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처음에 뽑힌 인력,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이 그 공장 그 라인에, 생산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처음에 선정된 인원은 20명 남짓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줘, 나도 들어가게 해줘, 나도 가서 사진 찍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청탁을 막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20명이었는데 30명, 40명, 50명에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지. 당연히 네덜란드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사이드에서 나도 넣어줘, 너도 넣어줘, 우리도 넣어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덜란드 쪽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다. 더 늘리지 마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국 쪽에서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서 끼어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경호실인 거예요. 경호실이 자기 인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 경호실은 또 인력만 빼고만 있겠어? 아니지. 얘들은 얘들대로 또 사이드로 힘을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해. 경호니까 걔네들은 당연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덜란드로서는 한국의 외교부, 한국의 대통령실하고 이 상대를 해서 이 방문 인원을 제한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자꾸 추가로 자꾸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네덜란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아우 좀 그만 좀 해. 이거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 괜히 청탁받고 넣은 거지. 네가 청탁받은 거지? 이렇게 부정이 감지된 이런 거, 부정부패, 비리에 관련된 일을 할 거야? 라고 따진 거예요. 그냥 네덜란드가 따진 게 아니고 자꾸 참여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정한 숫자는 분명히 청탁을 받고 다른 뭐 비리와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야. 즉 네덜란드가 청탁과 비리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얽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덜란드는 그렇게 분명히 봤을 겁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옛날에요.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여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마 저기 좀 동남아에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으로 선수단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선수단 보통 선수단이 오게 되면은 그 개최국에다가 우리 몇 명 갈 거니까 방을 몇 개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통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처음 통지가 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얘기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아니고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할 때 얘기예요. 동남아의 어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선수단을 보냈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선수단 명단을 보낼 때는 한 25명 정도 되는 단촐한 선수단 명단을 보냈대요. 그런데 막상 입국을 하고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와 있는 거야. 되게 황당했죠. 자, 주최 측에서는 당시 아시안게임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면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5명 플러스 5명, 그러니까 30명만 입주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선수촌에. 나머지 30명 정도는 뭐 호텔이든 모텔이든 밖에서 자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여기저기 청탁을 넣기 시작합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로 청탁을 넣고, 당시 전두환 때니까 전두환 쪽으로 통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쪽으로 청탁을 넣고, 일부는 군대를 통해서 청탁을 넣고, 또 일부는 뭐 안기부 이런 데 청탁을 넣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선수촌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가 차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촌에 나머지 15명, 그래서 총 65명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야. 왜? 방이 늘어나니까 한 명씩 더 끼어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원래 계획은 25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65명이 다 들어왔더래. 선수촌 운영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났겠어. 손님이니까 웬만하면 잘 대우해줘야 되는데 애시당초 들어오려면 그럼 그렇게 제대로 대고 들어오든가.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대요. 그러니까 선수촌도 당시에는 선수촌 이용 비용이 들어갔거든.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비용을 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25명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지. 자, 좀 과도했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문에 나가지고 되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되게 많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났다 하고 보셔도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더 얘기는 안 드릴게. 자,